녹정기, 김용원저, 제7권 11장. 10일. 이자성의 출현. 위소보는 한참 동안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마음이 홀려 찾아온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녀가 아가를 들먹이자 비로소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아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정말 평서왕을 찔렀습니까? 그녀는 그대의 딸이니 왕야의 딸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쿠, 야단났군. 야단났어. 진원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야단났다니요? 위소보는 얼버무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가가 평서왕의 딸이라면 기녀의 아들인 자기보다 훨씬 고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것이었다. 진원호는 말했다. 아가는 태어난 지 2살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실종됐어요. 왕야는 사람을 보내 온 성안을 뒤졌지만 종적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위소보는 물었다. 무엇을 의심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왕야의 원수가 딸을 훔쳐가서 위협을 하거나 돈이라도 긁어내기 위해서 농간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왕부에는 그토록 많은 위사와 가장들이 있는데 귀신도 모르게 아가 사저를 훔쳐가다니 그 사람의 재간은 대단하군요. 그렇지요. 당시 왕야께서는 크게 성질을 부려 위사의 우두머리 2명을 죽이고 곤명성의 제독과 지부를 파면시켰지요. 며칠 동안 조사를 했으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왕야가 다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그를 달랬지요. 20여 년간 시종 아가의 소식이 없어서 나는 이미 그 애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아가의 성이 진씨인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그녀는 그대의 성을 따른 것이군요. 진원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녀가 진가라고 말하던가요? 그녀가 어떻게 알았죠? 위소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매국노가 밤낮으로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엄하게 경계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왕부에서 갓난아기를 훔쳐간다는 것은 그를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노릇이었을 것이다. 천하의 군한 사부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녀를 훔쳐간 그 사람이 그녀에게 말해주었겠지요. 진원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녀에게 성이 옷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평서왕의 성은 영광스럽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진원호는 멍하니 넋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언제나 그녀를 그리워했으며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그녀가 죽지 않고 언젠가 다시 그녀와 만나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왕부에서 소문이 전해졌어요. 왕야가 자객을 만나 중상을 입었다고요. 저는 재빨리 왕부로 가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았어요. 왕야가 자객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처는 입지 않았어요. 위소보는 깜짝 놀라 외쳤다. 뭐라고요? 그는 중상을 입은 척 꾸몄나요? 왕야는 자기가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서 상대방이 경거망동하도록 유인하여 일망타진할 계획이죠. 저는 너무나 멍청합니다. 진작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미처 몰랐군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매국노는 과연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진원호는 말했다. 저는 자객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왕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상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침대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는데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저는 대번에 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내가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지요. 그녀는 나를 발견하더니 물었어요. 그대가 나의 어머니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왕야를 가리켰지요. 이분은 아버님이시다. 아가는 노하여 말했죠. 그는 대매국노이지 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저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왕야는 그녀에게 물었죠.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가는 말했어요. 나는 몰라요. 사부님께서는 내가 어머니를 만나보면 어머님은 자연히 나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어요. 왕야는 그녀의 사부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녀는 사부의 명을 받고 왕야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위소보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헤아려 볼 수 있었다. 군한 사부는 오삼계를 극도로 증오했다.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분을 풀 길이 없어. 그의 딸을 훔쳐가 무공을 가르쳐 그녀로 하여금 자기 부친을 찔러 죽이도록 한 것이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그렇다.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아가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녀에게 무공 초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내공을 전수하지 않았다. 아가는 초식은 고명했으나 너무 잡다하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진관사질은 그토록 무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의 문파를 알아내지 못했으니 사부는 그녀를 철건문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위소보야말로 철건문의 직계 제자인 것이다. 군한이 원수를 갚는 방법을 매우 악랄하게 꾸민 것을 상기하니 모골이 송연해졌다. 진원호는 말했다. 그녀의 사부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책을 세웠어요. 왕야를 극도로 증오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책을 안배한 것 같아요. 만약 아가가 왕야를 찔러 죽인다면 큰 원한을 갚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찔러 죽이는데 실패하더라도 왕야는 자기를 찔러 죽이러 온 사람이 바로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속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녀는 왕야를 찔러 상처를 입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가족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가에게 이 사연을 설명하면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천지신명에게 감사를 드려야겠지요. 아가가 그대의 친딸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대와 같은 치머나가 나신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녀처럼 수아페월한 딸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형용할 때 되풀이에서 치머나간과 수아페월이라는 8글자를 써먹었다. 다른 문자는 말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왕야께서 아가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설마하니 그녀를 벌한다는 것인가요? 그녀는 2살 때 유괴되었으니 그녀가 어떻게 스스로의 신세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녀를 탓한단 말입니까? 왕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딸이 아니다. 내가 나의 친딸이라 해도 이와 같이 윗사람을 범하며 무법천지로 날뛰는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둘 수 없다. 그 말을 하며 그는 자기 코를 어루만졌죠. 그는 자기 코를 만지는 버릇이 있나요? 진원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가 코를 만지면 반드시 사람을 죽였으며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위소보는 아이쿠 하고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가 아가를 죽였나요? 아직은 죽이지 않았어요. 왕야는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또 아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왕야는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때도 그대가 아가의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어찌하여 못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아가가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자 매우 화가 난 모양이군요. 그는 침중한 안색으로 말했다. 우리는 빨리 아가를 구출해야 합니다. 만약 왕야가 다시 몇 번 코를 만지면 큰일을 망치게 되죠. 천첩이 대담하게 대인을 이곳으로 모신 것은 이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인은 황상이 보내신 흠차 대신이니 왕야께서는 반드시 그대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가가 공주의 궁녀로 가장했으니 오로지 대인께서 나서서 공주가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왕야는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소보는 오른손 식지로 끊임없이 자기 이마를 튕기며 말했다. 멍청이, 속임수에 완전히 당하고 말았어. 그는 이어 말했다.
그대의 계책은 제가 이미 생각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수단이 높아 이 멍청이는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왕야에게 사람을 달라고 했고 왕야는 이미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하곡상이라는 그 녀석은 미리 계책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왕부 앞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공주의 궁녀를 저에게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사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벼슬아치가 흔히 써먹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지요. 위 대인, 소장을 희롱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주의 그 궁녀가 왕야를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소장은 대인의 얼굴을 보아서 왕야께 곤장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미 대인에게 내주어 데려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부 앞에 수천 수백이나 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왕야께서는 대인께서 그 궁녀를 엄히 처분하여 지시한 사람을 알아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인께서는 다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이건 너무 지나친 농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곡상의 말투를 흉내내었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흉내를 냈다. 진원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부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원래 그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서 대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군요. 위소보는 발을 구르며 욕을 했다. 제기랄. 그는 진원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만약 아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 작정입니다. 진원원은 절을 하고 말했다. 대인께서 이토록 천첩을 위해 주시니 천첩이 먼저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돌아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평서왕부로 달려들어가 처부수겠습니다. 아가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댐의 공로의 성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성이 위씨가 아니고 오씨로 변할 것입니다. 제기랄.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오소보가 되겠죠. 진원호는 그가 격동하여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을 보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대인께서 아가에 대해서 뭐가 대인이고 소인입니까? 그대가 만약 저를 한 집안 사람으로 여긴다면 저를 소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대를 백모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하지만 제기랄. 백부님을 생각하니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군요. 진원호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소보, 나를 이모라고 불러라.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좋아요. 저는 그대를 이모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양주의 여춘원에서. 그는 급히 입을 다물었다. 진원호는 알아챘다. 그가 여춘원에 있을 때 모든 기녀들을 이모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치가 빨라 즉시 말했다. 나에게 너와 같이 훌륭한 조카가 있으니 나는 기뻐서 죽을 지경이야. 소보, 우리들은 왕야와 맞서면 안 돼. 곤명의 성 안에는 그의 군사들이 너무나 많아. 설사 내가 이긴다 해도 그가 아가를 한 칼로 죽여버린다면 너와 나 두 사람은 한평생 슬퍼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녀의 말은 강남의 부드러운 억양이라 듣기가 좋았다. 거기다가 위소보를 자기 식구처럼 여기고 있어서 위소보는 그런 말을 듣고 가슴 가득히 끌어올랐던 노기가 대뜸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 아가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 진원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아가가 왕야를 아버지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무리 인정이 없기로 자기의 친딸을 죽이겠는가? 갑자기 문 밖에서 한 사람이 호통을 내질렀다. 도적을 애비로 삼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문휘장이 들쳐지며 성큼성큼 체구가 우람한 노승이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한 자루의 커다란 강철 선장을 들고 힘껏 바닥을 쿵 내리쳤다. 그러자 그 선장의 쇠고리들이 깽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었다. 노승은 네모진 얼굴인데 턱 밑에는 검은 수염을 기르고
눈동자에서 형형한 안광이 번개처럼 쏟아지고 있어 위맹해 보였다. 몸매도 매우 우람하여 방안이 꽉 차는 느낌이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하고 등은 넓어 호랑이나 사자를 연상시켰으며 그 기세가 사람을 압도하였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뒤로 세 걸음을 물러섰으며 하마터면 진원원의 등 뒤로 숨을 뻔했다. 진원원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노승 앞으로 다가가더니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오셨군요. 내가 왔소. 그 음성은 매우 나직했고 눈빛도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는데 그 네 개의 눈동자에는 사랑, 그리운 정, 기뻐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소보는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노화상은 누구란 말인가? 설마 이모의 기둥서방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녀가 옛날 기녀였을 때 종종 놀러오던 손님인가? 중이 기녀를 데리고 놀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아니, 그것도 이상할 건 없다. 나도 옛날에 중 노릇을 하게 되었을 때 기녀원에 놀러 간 적이 있지 않은가? 진원원은 말했다. 그대는 모두 들었나요? 모두 들었소. 진원원은 말했다. 그 애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는 벼랑간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으며 노승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노승은 왼손으로 가볍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구해내야 할 것이요. 그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그 우렁찬 목소리는 깊은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원어는 그의 품에 안겨 나직이 흐느끼고 있었다. 위소보는 한편으로 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대들 두 사람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기분 내키는 대로 끌어안고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있군. 그렇다면 내가 죽은 것처럼 하는 게 예의를 차리는 게 되겠군. 진원어는 한동안 울더니 흐느끼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정말 그 애를 구할 수 있나요? 노승은 싸늘하게 말했다. 힘을 다할 뿐이요. 진원어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하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그녀가 간악한 도적놈을 아비로 섬기도록 할 수는 없소.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군요. 정말 미안해요. 알고 있소. 결코 그대를 탓하지 않소. 그러나 그녀의 아비라고 자처하고 나설 수는 없구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늠름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눈앞에 천군만마가 있다 하더라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금영을 받들 것 같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며 한 사람이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곧이어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옛 친구가 곤명에 왕림했으니 본왕은 크게 영광으로 여기는 바이오. 바로 오삼계의 음성이었다. 위소보와 진원어는 즉시 안색이 변했다. 노승의 눈에서 벼랑간 형형한 안광이 쏟아졌다. 하얀 광채가 번득이는 가운데 찍 하는 소리가 났다. 방문의 휘장이 칼날에 잘려나가고 오삼계의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드러났다. 곧이어 쾅 하는 소리가 크게 일며 흙먼지와 나무 조각들이 나는 가운데 사면의 담과 창문이 커다란 쇠망치에 맞아 깨져나갔다. 뻥 뚫린 구멍에 여러 명의 위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사람은 화살을 시윗줄에 먹이고 어떤 사람은 손에 커다란 창을 들고 있었다. 화살과 창은 모두 방안을 겨누고 있었다. 오삼계가 한마디의 명령만 내리면 방 안의 세 사람은 삽시간에 고슴도치로 변하고 말 것이다. 오삼계는 호통을 내질렀다. 원원, 이리 나오시오. 진원어는 잠시 망설이며 한 걸음 내딛다가 우뚝 멈추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나가지 않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위소보의 어깨를 가볍게 밀며 말했다. 소보, 이번 일은 그대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가거라. 위소보는 그녀가 자기를 감싸고 돌자 크게 감동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기랄. 오삼계, 그대가 사내라면 나를 죽이도록 하시오.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 두 사람은 나가도록 하시오. 노승은 20여 년 전 이미 죽었어야 했을 몸이요. 진원호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그대와 함께 죽겠어요.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모가 의리를 지키는데 이 위소보가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소? 이모, 나 역시 그대와 함께 죽도록 하겠소. 오삼계는 오른손을 쳐들며 노가를 터뜨렸다. 위소보, 너는 반역도와 행동을 함께했다. 내 그대를 죽이고 황상에게 상주한다면 공이 있을 뿐이지 허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진원원에게 말했다. 원원, 어째서 이토록 멍청하오? 빨리 나오지 못하겠소? 진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위소보가 말했다. 누가 반역도란 말이오? 나는 그대가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임을 알고 있어. 오삼계는 도리어 웃으며 말했다. 꼬마야, 너는 아직도 이 노화상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구나. 노승은 날카롭게 외쳤다. 나는 숨기지 않겠다. 나는 바로 성은, 이 이름은 자성이라는 사람이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대가 바로 이자성? 노승은 말했다. 그렇다. 소형제, 그대는 나가게.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혼자 책임을 질 뿐일세. 나는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70세 넘게 살았네. 나는 그대와 같은 오랑캐의 벼슬아치와 함께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네. 벼랑간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천장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더니 오삼계의 머리 위를 덮쳤다. 오삼계는 한 소리 노가를 터뜨렸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4명의 위사가 장검을 일제히 뻗쳐 하얀 그림자를 찔러갔으나 그 사람이 소매자락을 한 번 떨쳐 한 줄기의 세찬 바람을 몰아내자 4명의 위사는 충격을 받고 뒤로 밀려났다. 곧이어 그 사람은 단칼로 오삼계의 등을 내리쳤다. 오삼계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엎어지고 말았다. 그 사람은 곧이어서 오른손으로 일장을 내리쳤다. 그 일장은 오삼계의 어깨 쪽지에 적중되었다. 오삼계는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은 손을 오삼계의 정수리에 갖다 대고 사방의 위사들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화살을 쏘아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병고에 위사들은 놀라고 말았다. 왕야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 그 누가 감히 움직일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사부님, 사부님.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오삼계를 제압한 사람은 바로 군안이었다. 그녀는 위소보의 뒤를 몰래 뒤따라와 지붕 위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평서왕부의 수천이나 되는 위사들이 암자를 겹겹이 에워싸자 암자 밖을 지키고 있던 고원초 등은 경솔하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군안은 처마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위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군안은 차가운 눈초리로 이자성을 노려보며 물었다. 그대가 정말 이자성인가? 그렇소. 소문에 들으니까 그대는 구궁산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던데 오늘까지 살아있었군. 이자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안이 물었다. 아가는 그대의 딸인가? 이자성은 한숨을 쉬고 진원원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삼계는 노하여 말했다. 네, 이미 알고 있었다. 오직 너 같은 역적만이 그런 딸을 낳을 수. 군안은 그의 등에 발길질을 하며 욕을 했다. 너희 두 역적은 막상막하. 어느 누가 더 간악한지 모르겠구나. 이자성은 선장을 들고 한번 꽝 하니 땅을 굴렀다. 그 바람에 푸른 벽들이 대뜸 몇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천한 여승, 감히 나에게 그토록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다니. 위소보는 사부가 나타나자 크게 자신이 생겼다. 이자성이 유명하기는 했으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가 감히 우리 사부님께 무례히 굴어 살기 싫어졌소? 그대는 본디 역적이 아니오? 우리 사부 어르신은 한 번도 잘못 말한 적이 없소. 벼랑간 휙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창밖에서 세 자루의 기다란 창이 날아들어와 곧장 군안에게로 날아갔다. 군안은 약간 고개를 돌리더니 왼손에 소매자락을 한번 떨쳐 이미 두 자루의 기다란 창을 휘말아 바깥쪽으로 내던지고 오른손으로는 세 번째의 기다란 창을 잡았다. 창밖에서 악악하는 두 마디의 처참한 비명소리와 함께 두 명의 위사가 가슴팍을 창날에 꿰뚫려 즉사하고 말았다. 세 번째 긴 창의 날은 어느새 오삼개의 등을 겨누었다. 오삼개는 부르짖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모두 10걸음 물러서도록 해라. 위사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군안은 냉소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군. 이 조그만 방에 청고에 으뜸가는 대역적과 청고에 으뜸가는 대매공로가 모였으니 말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또 있습니다. 청고에 보기 드문 미녀와 청고 제1의 고수가 모여있지요. 군안은 참지 못하고 차갑고 엄숙하던 얼굴에 한 줄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공이 청고 제1이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야말로 청고 제1의 꼬마 망난이다. 위소보는 껄껄 웃었고 진원원 역시 나직이 웃었다. 오삼계와 이자성은 얼굴을 딱딱하게 굳히며 이곳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한평생 대군을 거느리고 천하를 놓고 싸움을 벌였던 대영웅들이었다. 한평생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일을 겪어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처지의 노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뇌리에 각기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으나 한 가지도 제대로 써먹을 것이 없었다. 이자성은 군안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그대를 친히 죽여야지. 진원호는 말했다. 이분 사태께서는 우리 딸 아가의 사부인가요? 군안은 냉소했다. 그대의 딸은 내가 안아갔소. 나는 그녀에게 무공을 가르쳤으나 좋은 마음은 품지 않았소. 나는 그녀가 친히 대매국노를 찔러 죽이기를 바랐소. 그녀는 왼손에 약간 힘을 주었다. 기다란 창끝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창끝이 오삼개의 살 속으로 반치 정도 파고들었다. 오삼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소리를 냈다. 진원호는 말했다. 스님, 그는 그대와 평소 안면이 없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군안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가 나와 아무런 원한이 없다니. 소보, 너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어라. 대매국노와 대반적 두 사람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말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사부 어르신께서는 바로 대명나라 숭정 황제의 큰 공주이신 장평공주이시오. 오삼계, 이자성, 진원원 세 사람은 모두 아 하는 소리를 내고 놀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자성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하하하, 매우 좋소. 매우 좋아. 내가 과거 그대의 아버님을 핍박해서 죽도록 만들었으니 오늘 그대의 손에 죽는 것은 그야말로 이 대매공로의 손에 죽는 것보다 100배 나은 일이외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선장을 바닥에 푹 꽂았다. 선장의 끝이 바닥으로 한 자 정도 들어갔다. 그는 두 손으로 가슴팍에 옷을 잡고 푹 찢었다. 옷자락이 찢어지면서 털이 숭숭 난 가슴팍이 드러났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공주 손을 쓰시오. 내가 매국노의 손에 죽지 않고 오히려 대명나라 공주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외다. 군안은 한평생 이자성을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했다. 그러나 그가 이미 호북성 구궁산 위에서 죽은 줄 알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던 참인데 오늘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뜻밖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가 호방하고 시원시원하게 태연히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고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을 보니 마음속으로 탐복하지 않을 수 없어 말했다. 귀하는 뛰어난 호걸이군. 나는 먼저 그대의 원수를 죽이고 다시 그대의 목숨을 빼앗도록 하지. 그대의 원수의 목이 잘리는 것을 보여주면 죽어도 통쾌할 것이 아니겠소?
이자성은 크게 기뻐서 두 손을 합장하며 말했다. 공주께 감사드립니다. 불초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 한평생 커다란 소원은 바로 친히 이댐의 공로가 비명에 죽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군하는 오삼개가 창날 아래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전혀 항거할 힘이 없는 것을 보자 이대로 찔러 죽이고 싶지 않아 이자성에게 말했다. 아예 그대의 소원풀이를 해드리지. 그대가 직접 죽이시오. 이자성은 무척 기뻐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오삼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간저가 과거 사내관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오랑캐 군사의 도움을 받았기에 나는 패하였다. 너는 공주에게 사로잡혔는데 내가 이대로 너를 죽이면 너는 너무 쉽게 죽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고 군한에게 말했다. 공주 전하, 아무쪼록 그를 놓아주십시오. 나는 이 간적과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군한은 기다란 창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오삼개는 땅바닥에 웅크려서 신음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선장을 거머쥐고 맹렬히 군한의 허리를 후려쳤다. 군한은 호통을 쳤다. 죽고 사는 것을 모르는 녀석이구나. 왼손에 기다란 창을 돌려 선장을 내리누르고 내공을 쏟아냈다. 오삼개는 손과 팔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끼고 선장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기다란 창날 끝은 어느덧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오삼개의 무예가 탁월하지만 군한같이 내공이 심오한 대고수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1초도 감당할 수 없었다. 오삼개는 안색이 잿빛이 되어 끊임없이 뒤로 물러섰으나 창날 끝은 시종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이자성은 몸을 굽혀 선장을 집어들었다. 군한은 창을 오삼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두 사람이 공평하게 한번 싸워보시지. 오삼개는 호통을 내질렀다. 좋소. 그는 창을 번쩍 치켜들어 이자성을 찔러갔다. 이자성은 선장을 휘둘러 맞고 일장을 내리쳤다. 두 사람은 조그만 선방에서 결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군한은 위소보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그를 자기 등 뒤에 숨겼다. 기다란 무기에 그가 다칠까 염려해서였다. 진원호는 선방 한 모퉁이로 물러갔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과거의 정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명나라의 황궁에 있을 때 숭정 황제는 황혼 무렵에 찾아오셔서 나의 아름다움에 찬탄을 했지. 이튿날까지 황제는 조정으로 나아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침실에서 나와 함께 즐기며 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시켰고 황제는 나에게 연지를 발라주고 눈썹을 그리는 붓으로 나의 눈썹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는 나를 귀비로 봉하고 장래 나를 황후로 봉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황궁에서 비빈이나 귀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했다. 황제는 나이가 매우 젊었으며 나를 보자 매우 흐뭇해했다. 그는 황제였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옛날 기녀원으로 놀러왔던 왕송 공자들과 다를 바 없었지. 사흘 밤낮으로 나와 함께 있었으며 한 걸음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지. 나흘째 되는 아침 내가 먼저 깨어났었지. 나는 그때 옆자리 베개 위에 핏기라고는 한 점도 없는 얼굴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두 뺨은 움푹 들어가고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잠결에도 그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것이 황제인가? 그는 황제가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이토록 즐겁지 못할까? 이날 그는 조정으로 정사를 돌보러 나갔다가 정오 무렵에 돌아왔는데 안색은 더욱더 창백해졌고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나 때문에 나라 일을 망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여색에 빠진 못난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를 새롭게 해야겠다고 하며 황후에게 명하여 즉시 나를 궁에서 내보내도록 했지. 그는 내가 나라를 그르치는 요녀라고 했으며 내가 궁 안에서 사흘을 머무는 동안
역적 이자성이 세체의 성을 함락했다고 했다. 나는 슬퍼하지도 않았다.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게지. 어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여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황제는 온종일 근심에 휩싸여 죽게 될까봐 속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자성이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었지. 이자성은 대단하구나. 그는 황제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진원호는 두 눈을 떴다. 이자성은 선장을 휘두르며 오삼계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재빨리 피하는데 그 몸놀림이 신속했으며 선장은 시종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진원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솜씨는 여전히 재빠르구나. 이 몇 년 동안 그는 매일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황궁에서 나온 후 주국장 저택으로 돌아가게 된 일을 생각했다. 어느 날 주국장은 잔치를 크게 열고 손님을 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나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손님들을 즐겁게 하라고 했다. 그날 밤 오삼계는 처음 그녀를 만났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촛불 아래. 정욕으로 이글이글 타는 듯한 오삼계의 눈동자가 술자리를 사이에 두고 시선을 보내오던 광경이었다. 그와 같은 눈초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그와 같은 눈빛을 가진 야수와 같은 남자들은 종종 그녀에게 달려들어 꼭 끌어안고 그녀의 옷자락을 찢어내곤 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연회석상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생각했다. 조금 전에 저 꼬마도 나를 보고 그와 같은 눈빛을 드러냈으니 정말 우스꽝스럽다. 저토록 나이 어린 꼬마도 나를 새끼 어린 눈동자로 바라보았으니 남자는 모두 다 마찬가지이다. 늙은이도 그렇고 어린애도 그 모양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위소보를 바라보았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7권 12장 12. 미녀의 일생. 위소보는 흥분된 얼굴로 이자성과 오삼계가 싸우는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한창 반격하고 있는데 긴 창날을 끊임없이 찔러대고 있었다. 진원호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주국장에게 나를 달라고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황제는 오삼계를 사내관으로 보내 그곳을 지키라고 했으며 만주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자성이 먼저 북경을 점령하고 숭정 황제는 매산 위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자성의 부하가 나를 잡아서 이자성에게 바쳤는데 이 거칠고 호방한 사내가 바로 숭정 황제가 꿈속에서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북경을 점령한 후에 매우 바빠졌다. 명나라의 많은 대관들을 살해하고 그의 부하들은 북경성에서 간음과 노략질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며 돈을 바치라고 강요했다. 무고한 백성들이 해침을 당하고 죽어갔다. 그는 매일 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언제나 즐거워했고 우렁찬 웃음소리를 터뜨리곤 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는 너무나 커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의 겨드랑이와 허벅지와 가슴팍의 털은 정말 길고도 무성했다. 나는 그처럼 정력적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오삼계는 그가 나를 가로채 갔다는 말을 듣고 만주 사람들과 연맹하여 군사를 이끌고 사내관 안으로 쳐들어왔다. 아, 이리하여 여자가 화근 덩어리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이자성은 대군을 이끌고 나가 일편석에서 오삼계와 크게 싸웠다. 그때 만주의 정예병이 갑자기 나타나 이자성의 군사들은 모조리 괴멸되고 말았다. 일편석의 싸움터는 선열로 물들었고 수십 리나 되는 길에는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로 인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내가 그 10여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해쳐 죽였다고 했다. 내가 정말 그와 같은 큰 죄를 지었을까? 이자성은 패하여 북경으로 되돌아와 즉시 등극하여 황제가 되었고 대순국의 황제라고 자칭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서쪽으로 도망쳤는데 오삼계는 줄곧 뒤따라 쫓아왔다. 이자성은 싸움에 패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우 호탕하게 웃었다. 그 휘하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하루하루 적어지고 형세는 점점 불리해졌으나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본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기껏해야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될 뿐이니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했다. 그는 자기가 한평생 3가지 자랑할 만한 큰일을 했다고 했다. 첫째는 명나라 황제를 핍박하여 죽게 만든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황제가 된 것이고, 셋째는 천하제일의 미녀를 데리고 잤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은 조잡스러웠지만 3가지 일 중에서 가장 의기양양하게 여기는 것은 3번째 일이라고 했다. 오삼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황제가 되려 했지만 한 번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언제나 망설이고 있는 탓임을. 손을 쓸 생각이면서도 감히 그럴 수 없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오늘 죽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황제가 될 것이다. 설사 곤명성 안에서 황제를 자처할지는 몰라도 결국 단 하루라도 그는 황제 노릇을 해보고 죽을 것이다. 영력 황제는 버마로 도망쳤는데 오삼계는 쫓아가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3분의 황제가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숭정, 영력, 이자성이라는 황제가 나로 인해 죽었다고 했다. 어찌하여 숭정 황제의 빛까지 내 앞으로 달았을까? 오늘 오삼계는 과연 죽을까? 만약 그가 훗날 황제가 된다면 내가 또 한 명의 황제를 해쳐 죽이는 꼴이 되겠구나. 대명나라의 강산과 수십만의 군사들과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의 목숨과 4명의 황제는 모두 이 진원원이 죽였다는 누명을 씌우겠지. 그러나 나는 어떤 나쁜 짓도 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녀의 귀에 쩡쩡 하는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이자성과 오삼계는 이리 뛰고 저리 몸을 날리며 흉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솜씨는 여전히 매우 민첩했다. 그녀가 한평생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증오의 빛을 드러냈다. 이자성이 크게 패한 후 수하의 명마들은 모조리 흩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나와 헤어졌다. 오삼계의 부하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나를 데리고 가서 대원수에게 바쳤다. 오삼계는 물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매국노라 하지만 나를 얻었으니 그와 같은 악명을 듣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정에 감격했다. 그가 대매국노라도 좋고 대청의 신하라도 좋다. 그는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으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다. 그 이외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이 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일품 부인, 이품 부인이 나는 달갑지 않았고 다시는 많은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곤명에서 몇 년을 살던 그는 친왕에 봉해졌고 친왕에는 복진이 있어야 했다. 그의 본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의 아우 오삼매가 나에게 와서 왕야가 복진의 일로 매우 번뇌하고 있다고 말했었지. 도리를 따지면 나를 복진으로 봉해야 했으나 나의 출신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니 만약 나의 이름을 황제에게 알려 책봉받게 하면 조정을 모독하는 셈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물론 친왕이 된 그가 기녀 출신의 천한 여자인 나를 청거하여 황제의 책봉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다. 나 때문에 그가 난처해지는 것이 싫어서 오삼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리 명문숙녀를 선택해서 복진으로 삼아
그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사과했으며 이번 일 때문에 나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했다. 복진이 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가? 하지만 나는 끝내 그가 나에게 보여준 애정이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왕부에서 나왔다. 왕야로 하여금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복진을 책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이자성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미 화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가 이미 죽은 줄 알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겼던 일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는 살아 있었다. 이자성은 자기가 승복을 입은 건 남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며 머리를 닦고 오랑캐의 복장을 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매일 나를 생각하고 곤명에서 이미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기회가 생기면 나를 다시 만나보려고 오늘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나에 대한 그의 애정은 오삼계보다는 훨씬 깊은 것이었다. 그는 매일 밤 내게 와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내가 계집애를 잉태할 때까지. 그 후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반드시 왕부로 돌아가서 오삼계와 잠을 자야 했다. 그래야 아기가 태어나도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 나는 왕야가 그리워 다시 모시러 왔다고 말했다. 왕야는 복진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그 후 계집애를 낳게 되었다. 계집아이는 2살 때 갑자기 실종되었다. 나는 이자성이 사람을 보내 훔쳐간 줄 알았다. 그의 애니까 그가 요구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혼자서 외롭게 세월을 보내느니 옆에 아이가 있다면 외로움이 덜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일이 그런 게 아니었다. 벼랑간 한 방울의 액체가 그녀의 손등에 튀었다. 손을 들어 살펴보니 피가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라 싸우고 있는 2사람을 바라보았다. 오삼계의 온 얼굴은 선혈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창을 휘두르며 악정고투하고 있었다. 이 한 방울의 피는 그의 얼굴에서 튄 것이었다. 집을 에워싼 관병들은 크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자성과 군안을 위협했다. 그러나 왕야를 해치게 될까봐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오삼계는 숨을 헐떡이며 2눈에 공포의 빛을 드러내었다. 벼랑간 그는 창날을 기울이더니 진원원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진원원은 아하고 비명을 질렀다.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창날은 이자성의 선장에 의해 밀려나고 말았다. 오삼계는 다시 미친 듯이 날카로운 창날로 진원원을 연거푸 찔러댔다. 이자성은 크게 욕을 하고 꾸짖었으며 죽을 힘을 다해 막았다. 그러느라고 오삼계에게 반격할 겨를이 없었다. 위소보는 사부의 등 뒤에 숨어 있다가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다. 대매공로가 어째서 화상을 찌르지 않고 자기 마누라를 찌르려고 하지?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 마누라가 화상과 노란한데 분노를 느끼고 그녀를 죽여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군안은 이미 오삼계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 아기는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자성을 이기지 못하자 이와 같은 흉계를 써서 이자성의 빈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과연 이자성이 진원원을 구원하느라고 즉시 빈틈을 드러내자. 오삼계는 갑자기 창날을 돌려 이자성의 어깨 쪽지를 찔렀다. 이자성의 오른손에서 선장이 떨어지고 말았다. 오삼계는 그 기세를 빌려 창날로 그의 가슴을 겨누고 흉측한 미소를 흘렸다. 역적 그래도 무릎을 꿇고 투항하지 않겠느냐? 좋다. 이자성은 2 무릎을 천천히 꿇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자성이 대단한 호걸인 줄 알았더니 삶을 탐하여.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자성은 몸을 대구르르 굴려 창끝을 피했다. 곧이어 땅바닥에 선장을 집어들더니 냅다 옆으로 후려쳐 오삼계의 다리를 쳤다. 이자성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선장으로 오삼계의 어깨를 내리쳤다.
곧이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위소보는 정세가 불리하면 투항했다가 기회를 보아 다시 거사하는 것이 이자성이 즐겨 쓰는 책략임을 모르고 있었다. 과거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숭정 7년 7월 섬서성 흥하년 차상협에서 포위된 적이 있었다. 광군이 사면에서 애워싸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에게 먹일 양식과 말에게 먹일 풀도 없었다. 정군이 멸망할 순간에 놓이자 이자성은 즉시 투항을 했다가 기회를 틈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이자성이 오삼계에게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투항을 한 것은 옛날의 잔재주를 다시 피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군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들 두 사람은 똑같이 흉악하고 교활하다. 대명나라 강산이 그들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망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때 이자성의 세 번째 선장이 떨어지고 있었다. 오삼계는 이번에야말로 머리통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다. 진원원이 갑자기 몸을 날려 오삼계의 몸을 감싸며 부르짖었다. 먼저 나를 죽여요. 이자성은 깜짝 놀랐다. 선장을 내리치는 기세는 매우 매서웠으며 오른쪽 어깨에 상처를 입고 있어서 선장을 거두어 들릴 힘이 없었다. 순간 그는 왼손으로 선장을 한쪽으로 밀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장은 벽을 후려쳤다. 이자성은 즉시 노해 부르짖었다. 원원 무슨 짓이오? 진원원은 말했다. 나는 이 사람과 20년간 부부로 지내왔어요. 옛날에 그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한 때도 있었어요. 나는 그가 나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자성은 호통쳤다. 비키시오. 나는 그에게 바다같이 깊은 원한이 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하오. 나도 함께 죽이세요. 이자성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구려. 진원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가 그대를 죽인다 해도 역시 그대와 함께 죽을 거예요. 집 밖의 관병들은 오삼계가 땅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다시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었다. 한 명의 무장이 호통을 질렀다. 왕야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대들을 죽이지 않겠소. 그는 바로 오삼계의 사위인 하곡상이었는데 그는 다시 외쳤다. 그대들의 동료는 모조리 사로잡혀 있어. 만약 왕야의 털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즉시 목을 잘라버릴 것이오. 위소보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목검성, 유대홍 등 모광부의 사람들과 서천천, 고원초, 현정도인 등 천지회의 사람은 물론 조재현, 장강년 등 어전시위, 효기영의 참령, 좌령 등이 모두 손을 뒤로 돌린 채 묶여 있었고 모든 사람의 등 뒤에서 평서왕부의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의 목을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사부님이 나를 데리고 곤명에서 도망칠 수 있다 해도 이 친구들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오삼계를 죽이는 일은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는 즉시 비수를 뽑아들고 오삼계의 등을 겨누고 말했다. 왕야 모두 함께 죽으면 재미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 흥정합시다. 오삼계는 흥 하더니 물었다. 어떤 흥정인가? 그대는 모두에게 떠나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 사부님은 그대의 한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오. 이자성은 말했다. 이 간적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소인이니 그의 말을 믿지 마시오. 군한 역시 오늘은 오삼계를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대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을 놓아주면 나는 그대를 놓아주도록 하지. 위소보는 큰 소리로 하곡상에게 말했다. 아가는? 그 자객은 어디 있소? 하곡상은 호통쳤다. 자객을 데려와라. 2명의 왕부무사가 한 소녀를 떠밀고 앞으로 나왔다. 바로 아가였다. 그녀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는데 그녀의 목을 시퍼런 칼이 겨누고 있었다. 진원호는 말했다. 소보, 그대는 아무쪼록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그대는 지아비와 기둥서방에게 부탁하지 않고 나에게 부탁을 하는군. 아가는 그대와 내가 즐기는 동안 잉태된 딸이 아니잖소? 그는 아가의 측은한 표정을 보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더구나 진원원에 강구하는 얼굴을 대하니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대들 두 사람이. 그는 이자성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두 부모께서 친히 아가를 나의 마누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아가는 내 마누라이니 어찌 구하지 않겠소? 군하는 그를 노려보며 호통쳤다. 언제나 경박스러운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진원어는 위소보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보낸 시간도 짧았지만 그의 성질을 군함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꼬마 망나니가 불난 집에서 약탈을 하고 흙탕물을 일으켜 고기를 잡는 재주를 피우지 않았다면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큰 벼슬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버릇이 그러니 탓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좋아, 내가 약속하마.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고 이자성에게 물었다. 당신은요? 이자성은 욕을 하려고 했으나 진원원의 얼굴에 간절히 부탁하는 빛이 보이는지라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그녀의 뜻에 따르겠다. 위소보는 헤헤 웃으며 오삼계에게 말했다. 왕야, 나와 그대는 냇물과 우물물처럼 서로 다투지 않는 사이가 아니었소? 그러니 서로 잘해봅시다. 그대는 평서왕 노릇을 계속하면 좋을 것이고 나는 위 자작 나으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오. 오삼계는 말했다. 좋아, 내 언제 위 자작 나으리에게 불만을 품은 적이 있었는가? 그럼 명령을 내려 우리 친구를 모두 석방하시오. 나 역시 사부에게 그대를 석방해달라고 부탁하겠소. 이것은 패고 노름을 하면서 처음에는 별십을 잡았다가 나중에 지존을 거머쥔 것처럼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며 돈을 잃지도 따지도 못한 것이 왜다. 그대는 세 방면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 마시오. 나 역시 그대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겠소. 노름을 했으나 잃지는 않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오. 오삼계는 말했다. 그 말대로 하세.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세자를 불러오시오. 그리고 공주를 맞으러 갑시다. 수고스럽지만 왕야가 친히 우리들이 곤명성을 나갈 때까지 전송을 해주시오. 세자로 하여금 공주를 모시고 북경으로 돌아가 혼례를 올리도록 해주시오. 왕야,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놓이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세자를 인질로 삼겠소. 그대가 나중에 군사를 보내 추적하면 우리들은 부득이 세자를 먼저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소이다. 오응응, 위소보 그리고 건영공주는 함께 염라대왕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니 저승길이 퍽 재미있을 것이외다. 오삼계는 속으로 이 꼬마 녀석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으니 쉽사리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당장 위험하니 한시바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하세. 그는 음성을 높여 하국상을 불렀다. 하총병 빨리 사람을 보내 공주와 세자를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게. 하국상은 말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세자는 이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효성이 갸륵한 아들이군. 대단하군, 대단해. 얼마 후 오응웅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는 중상을 입고 아직 치유되지 않아 8명의 시종들이 떠매고 들어왔다. 오삼계는 말했다. 세자가 왔으니 모두 가세. 그는 다시 명을 내렸다. 여러 호걸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그는 위소보에게 말했다. 자네와 사태 두 분은 나의 등 뒤를 바짝 따르게. 내가 그대들이 안전하게 성을 나서도록 해주겠네. 만약 노부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내 등에 몇 번 칼질을 할 수 있을 것이네. 사태의 무공이 고강하니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네. 위소보는 웃었다. 정말 왕야는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시는군요. 명나라의 반기를 든 것은 반기를 든 것이고 청나라의 항복을 한 것은
항복을 한 것이지요. 정말 조금도 우물쭈물하지 않아 줬습니다. 오삼계는 손가락으로 이자성을 가리켰다. 이 반역자는 위 자장 나으리의 친구가 아니지. 위소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자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랑캐의 강아지 같은 벼슬아치 친구가 아니다. 군하는 칭찬의 말을 했다. 좋소. 그대라는 반역자는 제법 뼈대가 있군. 오삼계, 그가 우리와 함께 떠나도록 해주시오. 진원호는 군한을 바라보았다. 고마워하는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태. 군한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오삼계는 자기가 살아나면 그만이고 이자성을 죽이고 못 죽이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창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세자는 공주를 호송해서 경성으로 올라가 황상을 배알토록 하라. 모두들 공주 전하가 출발하시는 것을 전송하도록 하라. 평서왕의 군사들은 일제히 호각을 불더니 대오를 지어 전송했다. 위소보와 오삼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을 나섰으며 군하는 바짝 그 뒤를 따랐다. 위소보는 오응웅의 가마 앞에 이르러 말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봐야지. 그는 가마의 휘장을 들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응웅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비스듬히 가마 안에 기대 앉아 있었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말했다. 세자 안녕하시오? 오응웅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별거 없으세요? 이 말은 오삼계에게 묻는 것인데 위소보가 얼른 대답했다. 오냐 나는 잘 있다. 별거 없었다. 암자밖에 이르러 바라보니 동서남북은 겹겹이 에워싼 병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왕야, 병마가 적지 않군요. 곧바로 북경에 쳐들어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소이다. 오삼계는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 그대가 황상께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다면 나도 그대가 반역도배인 운남목씨 집안과 한패거리이며 반적 이자성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상주하겠소. 그거 참 이상하군요. 이자성은 천하제일의 미녀와 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랄 뿐이지요. 그가 미쳤다고 천하제일의 나이 어린 망나니이자 청나라의 강아지인 나와 결탁하려 하겠소? 오삼계는 대노에서 주먹을 쳐들고 위소보를 때리려 했다. 왕야 화내지 마시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우리 다시 흥정을 합시다. 나는 서울로 가면 그대가 충성스러우며 천하에 둘도 없는 충신이라고 칭찬의 말을 하겠소. 나는 또 책임지고 세자의 안전을 보호해드리겠소. 그 대신에 그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나에게 금이나 은 같은 선물을 좀 보내주시오. 어떻소? 위소보는 희죽희죽 웃었다. 오삼계는 말했다. 돈과 재물은 몸밖의 물건이니 위 자장 나으리가 사용해서 안 될 것도 없지. 하지만 그대가 나를 난처하게 만들면 나는 운남에 있고 대군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그야 물론이지요. 왕야께서 손에 한 자루의 창을 주면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감하지 않습니까? 소장은 오늘 작별을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야께서는 저번에 나에게 용돈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돈을 내리시도록 하세요. 군하는 그가 연신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며 뇌물을 갈취하려 하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호통쳤다. 소보, 내 녀석은 어쩌면 그리도 염치가 없느냐? 위소보는 웃었다. 사부님은 모르세요. 저의 수하에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경으로 돌아간 후에는 조정의 문무백관들과 황궁의 비빈과 태감들에게도 선물을 해야 합니다. 예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왕야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군하는 흥 하고 코웃음 치며 더 말하지 않았다. 기실 위소보는 뇌물을 받는 것은 둘째이고 살아서 도망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가 끊임없이 오삼계에게 뇌물에 대해 짓거리는 것은 오삼계에게 머리를 쓸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뇌물을 받은 후에는
뇌물을 바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벼슬아치들의 관습이었다. 위소보의 말은 오삼계를 안심시키려는 것이었는데 군하는 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 오삼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은자를 요구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쉽다. 오삼계는 하곡상에게 말했다. 하총병, 빨리 50만 양의 은자를 꺼내서 위 자장 나으리가 데리고 온 시위 관병들에게 내리게. 그리고 다시 위 자장 나으리에게 많은 예물을 선사하여 위 자장 나으리가 경성으로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게. 하곡상은 신복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분부했다.